나딩스의 교육과 행복론 중에서 행복론의 교육적 함의는 어떤 내용인가? 안녕하십니까. JK와 위기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전 시간에는 미국의 교육 철학자 나딩스의 교육 행복론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행복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행복론은 어떤 내용인가 였습니다. 그 마지막 아젠다로는 나딩스의 교육과 행복론으로 나딩스 행복론 의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송성재의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나딩스는 교육의 목적으로 행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교육의 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복에 관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딩스의 행복론을 바탕으로 한 행복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체계입니다. 그 체계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통틀어 포함해야 하며 행복론이 교육체계의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딩스 행복론이 우리 한국의 교육 현장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인식의 정립입니다. 이제는 행복이라는 말이 교육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어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교육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학교의 교육 목표에서 행복이 나타나지 않고 빠져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도 행복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인지하고 교육 현장에서 함께 중시한다면 아이들은 좀 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나딩스 행복론은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 현장의 철학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교육부와 여러 교육청의 교육 방향에 행복이 존재하고 있으나 행복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접근이 부족합니다. 신나는 교육은 고통이 최소화되고 아이들의 필요와 원함이 충족된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건강한 교육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딩스가 말한 대로 피배려자와 배려자가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 배려가 아닌 진정한 배려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끝으로 교육의 주체인 교사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사는 행복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교육에서 중심은 학생보다 교사였습니다. 교사 중심에서 학생으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무게가 기울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자료와 노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보람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만, 교사에게 지나친 희생과 노력을 강조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될 것입니다. 또 교사의 자발성을 꺾는 관리자나 아이들의 소극적 반응 역시 교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교사와 호흡하는 아이들도 부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격체로 전략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교사도 행복해야 하고, 그래야 교사와 함께 하는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최소화된 교육입니다. 나딩스 행복론에 따르면 고통이 줄어든 상태가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 발생한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표적인 고통은 과도한 학습량입니다. 공부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가 학원 등에서 하는 많은 학습량을 보고 엄마 이거 다 해야 돼요 라고 물으니,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따지지 말고 어서 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아이는 행복할까요? 특히 나딩스는 숙제가 실제로 학습을 정진시킨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바쁩니다.
방과 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까닭은 자신의 성장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친구보다 우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바로 경쟁의 프레임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경쟁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고통으로는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타인의 의사와 달리 억지로 행해짐으로써 타인에게 불편함과 불행을 강조합니다. 나딩스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제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무조건 학생의 의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적 의도가 있고 교사가 봤을 때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의 의견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강제성을 띠기 전에 이해관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설득이나 합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안을 할 수 있으되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한 강요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딩스는 짝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짝을 지어서 공동체를 유지한 채 공부하거나 답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문제를 풀거나 앞에 나와서 해결할 때에도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고통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의 지나친 강조로 학생 소외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등은 과목 간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 수준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수를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을 합친 비중이 1, 2학년 군의 경우 약 40%, 3, 4학년 군의 경우는 34.5%, 5, 6학년 군의 경우는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딩스의 말처럼 국어, 수학적 능력도 다른 능력과 마찬가지로 전체 능력 중 일부일 뿐이며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국어, 수학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를 억지로 많이 다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국어는 모든 생활과 관련된 도구 교과로서 수학은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과로서 다루어집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의 교과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필요와 원함이 충족된 교육입니다. 필요와 원함의 충족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교육에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필요와 원함의 충족은 개인의 측면에서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학습 준비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학습 준비물 비용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일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준비물을 구입하기 힘든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특히 교사 재량에 따라 문구점이 주변에 없거나 준비물 준비가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연필, 지우개, 공책 같은 기본적인 물품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학습을 하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는 대학 진학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7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은 OECD 가입 국가들 중 1위이며 수험생들의 목표는 대학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명문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대학을 졸업하면 호봉이나 연봉이 상승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는 지역 기회도 많으며 직장에서도 이를 선호하고 있으나 직장에 따라 꼭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연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노동자나 교수나 의사나 비슷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서 대학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질,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딩스의 이론은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사고입니다. 교사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점은 교사의 사고가 학생과 떼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성을 기반으로 실제 적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습자 중심 학습입니다. 최근 강조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협동학습, 거꾸로 교실, 배움의 공동체, 하브루타 토론, 깊은 학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주도권 역시 학생들에게 점점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수록 학생끼리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며 이 관계가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인지 위계를 통한 일방적으로 맺어진 관계인지는 진정 의미 있는 교육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둘째는 담임 연임제입니다. 담임 연임제는 담임 교사가 동일한 학급을 2년 이상 맡는 제도로 이미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확산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1년마다 담임이 바뀌는 제도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려워 진로지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이는 최근 불거지는 학교 폭력 문제, 학습 부진 문제 등 각종 학교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서 담임 연임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로의 인식 변화입니다. 다양성의 인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기반 교육으로 적성과 흥미에 따른 학생들의 경험과 진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 과정을 추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평등일 수 있지만 진정한 평등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 중심의 공통 교육 과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통일되게 기를 수 있으며 전통적인 미국의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딩스가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21세기 교육의 목적은 협동,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입니다.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 교육 과정은 21세기 교육 목적을 실현시키기는 힘들 것이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함으로써 지적 호기심, 도덕적 관심, 공동체, 정직성 등에 소홀하게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남깁니다. 첫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결과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것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한가입니다. 나딩스는 다양한 학교 상황에서 다룰 수 있는 의미, 주제와 질문을 찾아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딩스가 예를 들은 것은 과정을 기본 필요로 인식하는 사회 과목 수업이나 현대 서구 과정의 발전 과정을 찾아보는 역사 과목 수업이며 또 과정을 우리의 육체와 자아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토론에서는 계급 차이, 개인적인 지환과 진실성, 자아인식, 갈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추구하는 편안함, 효율성,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해주는 습성 등은 아주 유용한 연구거리라고 말하고 있고 개인 생활을 위한 교육 등이 일반 교과로 반영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교과 과정 중심이 되는 현실은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의 재구성을 강조하는 핵심 학교에서는 주제 통합 중심 수업을 주로 권장합니다. 주제 통합 중심 수업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할 때 다루는 학문 중심의 교 과목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 과목이 주가 되면 과목 간의 단절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주제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 과목의 부분적 시수를 포함하여 수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보를 찾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